에디먼스는 그의 죽음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던전 앤 드래곤의 세계관을 다시 살펴보고 이를 기묘한 이야기와 비교해보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에디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던전 앤 드래곤의 세계관에 딱 맞는 완벽한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에디가 기묘한 이야기 시즌5에 정말로 돌아올 것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연히 감정적인 부분과 상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영혼의 단짝 친구처럼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일은 그를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게 한 다음 우리 눈앞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커서 이야기 마지막에 그를 다시 등장시킬 길을 분명히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해변에서 헬파이어 클럽 갤러리와 스웨터가 또르띠아처럼 팔렸잖아요? 당연히 에디를 이용해서 돈을 좀 더 벌려고 했겠죠. 모든 게 상업적인 건 아니에요. 아마도 에디는 일부 사건을 바탕으로 시즌5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베크나의 능력을 갖게 될 걸 이미 봤죠. 윌과 베크나에게 납치된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11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능력을 잘 통제하고 있어요. 사실상 베크나는 100% 무방비 상태가 됐죠. 모두가 그를 상대할 겁니다. 여기서 에디의 복귀가 완벽하게 어울리죠. 아마도 베크나는 모든 초능력 소년들과 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투 균형을 위해 베크나는 예상치 못한 비장의 무기를 숨기고 있을 거예요. 그는 죽은 자들을 되살릴 수 있고 확실히 뒤집힌 세계와 관련된 죽음을 맞이한 모든 이들로 군대를 만들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상징적인 캐릭터들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은 에디가 될 거예요. 이제 베크나의 군대가 된 무고한 사람들을 아이들이 모두 물리치기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베크나와 군인들의 연결을 끊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여기서 에디가 등장해요. 이게 뭔가요? 왜요? 에디는 베크나를 물리치기 위해 던전 앤 드래곤의 가장 중요한 설정에 속해 있습니다. 던전 앤 드래곤에서 베크나는 자신의 오른손에 의해 패배했죠. 카스와 그의 이야기를 분석하면 그 내용이 기묘한 이야기 속 에디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카스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전사였고 사랑받았으며 카리스마가 넘치고 사실상 잊을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베크나는 카스보다 더 위대한 영웅을 만난 적이 없었고 그의 능력과 힘 그리고 존재감을 보면서 그를 자신의 오른팔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베크나는 카스를 위해 엄청나게 강력한 검, 즉 카스의 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무기는 의식을 가진 위험한 무기로 누구에게든 반기를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검은 카스에게 베크나가 더는 그를 원치 않는다고 속삭였습니다. 카스가 더 뛰어나 언젠가 버려질 거라고 말했죠. 카스는 조종당해 베크나의 왕국에 들어가 그의 팔을 자르고 눈을 뽑았으며 전설적인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라졌고 그들이 있던 차원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카스는 뱀파이어 전사로 변해 돌아왔고 가장 강력한 존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의 에디 설정과 연결되는 점이 많습니다. 에디는 던전 앤 드래곤의 진정한 전문가였고 호킨스에서는 가장 강력한 전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에디는 카리스마 있고 모두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는 용감하게 뒤집힌 세계 박쥐들을 유인하려 자신을 희생했죠. 에디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해 많은 이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베크나도 이 사실을 알아챘어요. 그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그런 충직한 전사를 발견한 거죠. 여기서 시즌5에 그가 돌아올 이유에 대한 이론이 나옵니다. 에디는 정말로 돌아오지만 베크나의 어둠의 챔피언으로 돌아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그의 죽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에디는 평범한 인간처럼 죽지 않았어요. 그는 업사이드 다운 안에서 베크나의 악마 박쥐들에게 잡아먹히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쥐들은 단순한 생물이 아니라 베크나의 마법이 확장된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투사체처럼 던져진 영혼들입니다. 던전 앤 드래곤에서요. 이렇게 베크나는 나중에 되살릴 존재들에게 표시를 남깁니다. 베크나는 시체를 재구성하고 타락시키며 자신의 병사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는 산산조각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리된 것입니다.
뒤집힌 세계가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단지 변형시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에디는 뒤집힌 세계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흡혈귀 같은 존재로서 그의 몸은 돌연변이로 재구성되어 어둠의 전사로 다시 태어납니다. 기억도 인간성도 없이 무기로 변해버린 것이죠. 베크나는 그를 집행자로 원합니다. 그는 뒤집힌 세계의 심장을 지키는 수호자이며 원래 신화에서 캡 베크나가 맡았던 역할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카스는 자신의 의지를 가진 무기, 카스의 검이 있었기 때문에 백나를 배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물은 베크나를 완전히 증오했고 카스를 조종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묘한 이야기의 세계에서 이런 에너지를 가진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에디의 기타입니다. 에디가 뒤집힌 세계에 맞서기 위해 사용했던 악기죠. 이렇게 해서 더스틴을 구하고 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기타에는 그의 반항적인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에디가 죽은 후 이 기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기타가 다시 세상을 뒤흔들 때 무언가가 변할 것입니다. 이 차원은 모든 것을 왜곡시킵니다. 예를 들어 크릴 가족의 집, 나무, 무기들까지 모든 것을 이 성질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노출되고 다시 사용되면 그 기타는 변형되기 시작해서 새로운 무언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캐스의 새로운 검, 업사이드 다운 버전입니다. 진동하고 노래하고 속삭이며 반응하는 살아있는 무기죠. 이 무기는 에디의 부서진 무기를 충전할 것입니다. 그 기타검은 오직 베크나를 파괴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던전 앤 드래곤에서처럼 이 무기는 자신을 만든 주인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이들이 다시 에디를 만날 수도 있지만 이번엔 변형된 업사이드 다운 세계일 것입니다. 이제 그는 베크나 편이라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려 할 겁니다. 도망치는 데 성공한 더스틴은 에디의 기타를 발견하게 되고 그의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해 기타를 연주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전투에서 더스틴은 에디의 피크를 가지러 갈 것이고 그 피크는 에디의 삼촌에게 주어졌으며 더스틴은 뒤집힌 세계에서 기타를 연주할 것입니다. 이것이 에디가 의식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이 에디를 찾으려 그 무기를 사용하면 무기가 진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스틴이 그것을 들고 있을 때 안에서 무언가 뛰는 걸 느끼며 솔로 연주를 합니다. 에디가 다가오면 인간성이 없는 부패한 상태에서도 기타는 그를 알아볼 것입니다. 진동이 정신적인 트랜스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에디의 손에 쥐어져 기억을 되찾게 해주면 기타는 뒤집힌 버전으로 변이되어 기타 검이 됩니다. 마침내 부패가 깨지고 에디가 깨어나며 그와 함께 예언이 탄생합니다. 베크나가 만든 챔피언이 그를 파괴하는 전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배신이 시작됩니다. 에디는 베크나의 팔을 자르는데 바로 정신을 조종하는 데 사용하는 그 팔입니다. 이후 그는 검을 베크나의 눈에 꽂아 던전 앤 드래곤의 신화를 재현합니다. 베크나는 완전히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를 제압하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무기는 베크나를 쓰러뜨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긴 전투 끝에 에디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게 됩니다. 베크나는 쓰러지고 뒤집힌 세계는 산산조각 나지만 안타깝게도 에디는 다른 이들과 함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던전 앤 드래곤의 카즈 이야기와 기묘한 이야기의 에디가 어떻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 남기는 것과 기묘한 이야기의 더 많은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